예, 안녕하십니까. 박윤정 회사입니다. 오늘 44강인데요. 제목은 부동산 보유 상황에 따른 비과세 감면 아니면 면제 이런 걸 받기 위한 부동산의 보유 개수, 시점, 기간에 따른 어떤 쟁점이 어떤 것이 있나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전 시간에도 비슷한 얘기 했는데 그거가 좀 보완이 하는 차원에서 또 문의도 많고 해가지고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이것도 우리 회계업무 조사제 책 23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직영저널에다가도 늘 자주 보도했던 내용입니다. 그래서 제가 그거를 뭐 다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먼저 여기 칠판에 있는 상태에서 보겠습니다. 자, 보면 상황별로 어떤 상황이냐. 먼저 이제 1세대 주택 비과세 이거는 뭐 매일 하는 얘기지만 그 다음 다시 제가 보면은 1세대 주택 요건 유지해서 기본적 이전 보유해야 되고 서울 등 특정 지역은 요새 이제 거주 요건까지 추가가 됐어요. 어쨌든 여기서 거주해야 된다. 그 다음에 비거주할 때는 이제 3년 지방 같은 경우 이렇게 되고 임대주택이 이제 소유로 전환할 때는 5년 정도의 보유를 해야 돼요. 임대한 기간이 있으니까 또 취약, 질병, 기농 이런 사유 때는 또 나름대로 2년 아니면 그 사유가 해소할 때까지는 괜찮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기간이 안 돼도 이런 것 때문에 가야 된다면 이제 2년이 안 돼도 비과세를 할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특별히 장기 임대주택, 우리 임대 사업자에 대한 감면이 5년 이상 보유한 것은 50%의 감면, 10년 이상 보유한 것은 100% 감면 이런 게 있고 또 신축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신축을 그 당시 촉진 장려하기 위해서 한 건 100% 면제도 있고요. 그 당시 미분양 특별 감면 기간이 있었어요. 이때 분양이 안 될 때였을 거예요. 그럴 때는 아마 이때 산 주택은 특별히 감면해준다 이런 게 이제 조세서 특례제한법에 있었고 아니면 그냥 세율 10%만 적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시내 주택이 보유 처분 취득 시점에 따라서 혜택 받는 게 좀 있을 규정이 특별히 어딘가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회계사 세무사한테 이건 깊이 자문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고 두 번에 이제 양도 시점의 선택에서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이주택의 경우가 될 수 있는데 이럴 때 이제 기준주택을 처분할 때 이사를 갈 때는 이제 새집 사고 헌집을 2년, 3년 내에 처분해야 된다. 이고 부모 동거 봉양할 때도 합가하면은 이제 부모 집하고 내 집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것도 아무집 하나를 먼저 5년 내에 팔면 비과세가 되고 나중에 것도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죠. 그 다음 이제 3년 이상 농지 소재지는 자격 농지에 대한 다른 토지를 서로 맞교환하거나 할 때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잖아요. 내 땅이 이만큼 붙어 있고 붙어 있을 때 쪼가리가 되면 안 되니까 붙어서 할 때는 100% 감면이 되고 또 8년 이상 자격 농지에 대해서도 100% 감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. 이렇게. 그 다음에 보유 기간별 세율 차이가 있는데 세 번째로 1년 미만은 뭐 당연히 이건 초단타 매매니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가 없고 50% 단위세율 1년부터 2년 또 40% 단위세율 이렇게 높은 세율 적용받는 것이죠. 양도세율 차이가 이거 말고도 이제 일반적인 누진세율이지만 3주택은 역시 또 높은 세율에 비슷한 60%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보유인이 어떤 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사업용 토지는 60%의 세율이에요. 그 다음에 등기를 하지 않고 생략한 미등기는 70%가 높은 세율. 여기다 주민 지방소득세가 지금 77%가 되는 거니까 거의 다 내는 거예요. 그냥. 그러니까 등기를 제대로 해라. 이런 얘기고.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쟁점은 마지막으로 양도 차익 계산할 때 나의 취득원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차익이 틀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 거래 비용 요새는 이제 국토교통부의 전산망에 모든 그 거래 금액이 다 입력이 돼가지고 다 투명하게 실거래가에 보이기 때문에 뭐 다운 계약서니 뭐 업 계약서 이런 게 소용이 없어요. 이제 거기에 기록되는 대로 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그래도 시도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가끔가다 청문회 때 문제가 되는 경우 있는데 요새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취득 원가를 계산할 때는 이제 취득 실제 원가 입증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플러스 그동안에 자기가 뭐 크게 어디를 수선했다든가 띄어냈다든가 뭐 이렇게 자본 지출액이라고 그래요. 일상적인 도배나 뭐 이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이니까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 이 취득원가는 인정이 안 되고 자본 지출액 그러니까 뭔가 좀 큼직하고 이런 것들 되고 취득세 등 양도 비용 또 중개사 비용 법무사 비용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 양도 소득세 원가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죠. 그다음 장기 토지 특별공제가
3년 이상이면 이제 10%부터 시작을 해서 10년 이상이면 30%, 또 1세 주택에서 9억 초과분에 대한 장기부채공제는 대단히 세게 시작이 돼요. 왜냐면 원래가 비과세였었는데 과세하니까 그건 억울하니까 좀 더 그 장기부채공제가 굉장히 세고, 또 한 가지 이제 취득원가가 옛날에 샀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, 아니면 이 전산망이 되기 전에 이제 그 입증하기 어려우니까 그때 환산을 해야 되는데, 취득원가를 환산하려면 현재 양도 시가에다가 그 당시에 취득원가 기준시가를 분모로 하고 현재 양도 기준시가를 분모로 해서 이걸 나누면 이제 환산 금액이 나옵니다. 환산 금액을 취득원가로 대비시키면은 이제 양도 차익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 양도, 이제 양도 그동안 막 그 취득의 시점이었지만 이제는 좀 팔고 빨리 딴 데로 피해 주기도 하고, 특히 연세 많은 분들은 뭐 그것도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양도할 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민감한 쟁점을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. 고맙습니다. 박윤정 해설이었습니다.